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간, 안호성 코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인 노년의 사랑과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사랑은 그저 젊은 시절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한 관계는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보약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팁과 함께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인이라고 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 무성적인 존재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과 수면욕처럼 누군가와 신체적으로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되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60대 이상의 어르신 중 약 66%가 여전히 활발한 신체적 친밀감, 즉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80대에서도 30%에 가까운 분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자존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유지하는 규칙적인 신체적 관대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며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엄청난 의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 기계가 날 듯 우리 몸도 변화를 겪습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완만하게 하락하며 예전 같지 않은 반응 속도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여성 역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신체적인 불편함을 겪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는 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 같은 뜨거움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은은하게 오래 타오르는 숯불과 같아야 합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면 더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 되고 신체적인 제약이 생긴다면 현대의학의 도움이나 정서적인 교감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구체적인 10가지 실천 방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노년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된 나의 몸과 파트너의 상태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욕구를 부끄러움이 아닌 건강의 지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생명력 넘치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추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억누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긍정할 때 비로소 파트너와도 당당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파트너와의 관계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며 신체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한 자기관리의 일종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교육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최근에는 실버 세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센터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고민을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분들이 훨씬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체적 접촉의 범위를 넓히십시오. 꼭 직접적인 관계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따뜻한 눈맞춤, 다정한 손잡기, 산책하며 나누는 팔짱, 잠들기 전에 가벼운 포옹과 키스. 이러한 일상적인 스킨십은 파트너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보다는 가족이니까 더 사랑해줘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6번째, 현대의학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발기부전이나 신체적 건조함으로 인한 통증은 이제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병원까지 가느냐는 생각은 버리세요.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듯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적절한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7번째, 만성질환 관리가 곧 관계의 관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은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신체적 반응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8번째, 파트너와 더 많이 대화하십시오.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적은 침묵입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것이 좋은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은 오해를 낳습니다. 따뜻한 대화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9번째, 하루 30분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체적 활력을 높여주고 근력 운동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노년기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등산 등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10번째, 적정 체중과 건강한 허리둘레를 유지하십시오. 복부 비만은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을 가볍게 유지하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고 파트너에게도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이 탓을 하며 포기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고 소중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치매 발생률이 낮으며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친밀감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사랑을 나눌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팁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트너의 손을 먼저 잡아주거나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황혼이 외롭고 적막한 시간이 아니라 익어가는 와인처럼 깊고 향기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노후 성공 프로젝트 안호성 코치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